예. 오늘 제 52장? 52장이네요. 천하에 시작이 있다면 그것이 천하의 어미가 된다. 그 어미를 얻고 나서 그 자식을 알고 그 자식을 알고 나서 다시 그 어미를 보존한다면 종신토록 위험하지 않다. 어미는 근본이고 자식은 말단이다. 근본을 얻음으로써 말단을 알 수 있으니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아서는 안 된다. 출구를 막고 문을 닫으니 출구는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오는 곳이고 문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따라가는 곳이다. 끝내 수고롭지 않다. 일 없이 영원히 편함으로 끝내 수고롭지 않다. 그 출구를 열어놓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끝내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 근원을 단속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함으로 끝내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보는 것에 대해 밝다고 하고 유약한 것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강하다고 한다. 다스림을 시행하는 공은 큰 것에 있지 않으니 큰 것을 보며 밟지 않고 작은 것을 봐야 밝으며 강함을 유지하면 강하지 않고 유약함을 유지해야 강하다. 그 빛을 사용해서 도를 드러냄으로써 백성들의 미혹을 제거한다. 그런데 그들의 밝음을 복귀시키지만 분명하게 살피지 않으니 자신에게 재앙을 남기는 일이 없다. 이것이 익숙하여 치우치지 않음을 시행하는 것이다. 도의 치우치지 않음이다. 오늘의 해설도 한번 봅시다. 본문에서의 어미와 자식은 무와 유를 언급하는 말이다. 곧 그 어미를 얻고 나서 그 자식을 알고 그 자식을 알고 나서 다 그 어미를 보존한다면 종신토록 위험하지 않다. 는 구절은 바로 40장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구절의 왕필주에게에서 높음은 낮음으로 기초를 삼고 귀함은 천함으로 근본을 삼고 있음은 없음으로 효용을 삼으니 이것이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도의 움직임에서 모두 그 없는 바를 안다면 사물에 통한다. 지금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앞에 거 그냥 일종의 돌려막기 하고 있죠.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고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52장에서는 어미가 근본이고 자식이 말단이고 뭐 어미가 근본이고 자식이 말단이고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공자가 유교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같은 말 계속 반복이니까 제 53장 봅시다. 가령 내가 확고하게 아는 것이 있어서 위대한 도를 행하게 될지라도 오직 시행하는 것만은 두렵다. 가령 내가 확고하게 아는 것이 있어서 대도를 천하에 행하게 될지라도 시행하는 것만은 두렵다는 말이다. 큰 길이 아주 평탄한데 백성들은 새길을 좋아한다. 큰 길이 넓고 평평하게 쭉 고든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버려두고 다니지 않으며 굽은 길로 다니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하물며 다시 시행하고 다스려서 위대한 도의 가운데를 막고 있음에야 말해 무엇하랴. 그래서 큰 길이 아주 평탄한데 백성들은 새길을 좋아한다라고 했다. 조정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니 조정은 궁전 안을 잇는 방이다. 정비되어 있다는 말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이다. 전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고 창고는 텅텅 비게 된다. 조정이 아주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니 전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고 창고는 텅텅 비게 된다. 하나를 설치했는데 갖가지 해악이 생긴다. 화려한 의복을 걸치고 날카로운 칼을 차며 음식을 물리도록 먹고 그리고 재화를 넘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을 일러 도둑질한 것으로 사치한다는 것이니 도가 아니로구나. 도둑질한 것, 밑줄 짝 도둑질한 것. 음. 모든 물건을 그 도로 얻지 않으며 모두 바르지 못한 것이고 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모두 훔친 것이다. 사치스럽게 꾸몄지만 그 도로 얻지 않았으니 지기를 훔친 것이다.
그러므로 도가 아닌 것을 거론해서 도가 아니면 모두 도둑질한 것으로 호화롭게 사는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 줄 밑줄자. 도가 아닌 것을 거론해서 도가 아니면 모두 도둑질한 것, 도둑질한 거 현관펜자. 현관펜자.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저기 기준으로 삼으면 좋아요. 어, 아무튼 이제 내년에는 선생님 또 이제 노자 끝나고 죽음 명상 이제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 죽음 명상 해서 우리가 이제 사유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 삼천원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때란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외에 3차원적인 욕심 우리 좀 다 내려놓기로 합시다. 내려놓기로.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예, 뭐 이런 거, 박사, 뭐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덥다 갑자기. 아, 그런데 우리 광주의 박승희 쌤은 교육장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권력은 잡아야 돼. 또 권력을 잡아서 더 큰 일을 쓰려고 하면은 또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인생 이거는 이제 그만합시다. 디다바 학교에 오신 분들은. 그리고 소박하고 질박하게 삽시다. 소박하고 질박하게.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우리 디다바 학교에 오시는 분들, 우리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도 있지만, 막 이렇게 깔롱지기고 안 오잖아. 맞지? 깔롱 알아요? 광주에 계시는 분은. 그래, 깔롱 알아. 막 뭐 세팅하고, 뭐 분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이쁘게 보이려고 그 지랄 하면서 안 오잖아. 그죠? 수수하게. 이렇게, 뭐, 그 있는 그대로, 퍼지면 퍼진 그대로, 살찌면 살찐 그대로, 이렇게 오시는 게 이런 분들하고 내가 인연이 돼서 소박하고 질박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런 분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근자에 30년 만난 그 모임을 드디어 잘랐어요. 시절 인연이라고. 드디어 잘랐어요. 거기가 갔다 오면 내 옷이 아닌 거야. 그 뭐 맨날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놈의 핸드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 어떻게 3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와 진리도 안 하나. 그렇게 옷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책에서 뭐래요? 이것을 일러 도둑질한 것이다. 예, 그런 걸 이제 꿰뚫어 보면서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정이 뭐라고 다니는 게 이게 맞나 이런 회의를 4, 5년 동안 했었고 사람이 좋아서 다니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그쪽은 지향하는 삶인데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적 삶을 부르짖는 사람인데 도저히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은 공부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걸 이렇게 단절하면서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또 말은 해야 되잖아. 내가 왜 이 모임의 시절 인연으로 끝나야 된다. 이제 이해를 갖추면서 나는 소박하고 질박한 삶으로 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도를 이루어서 깨우쳤다라고 하면 즉 비우지 않으면 깨우칠 수가 없어요. 딱 잡고 있으면서는 깨우칠 수가 없어요. 깨우칠 수가 없어요. 깨우칠 수가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핸드백, 부, 명예, 명성 이런 거 꽉 잡고 있으면 깨우칠 수가 없어요.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내려놓으니까 깨끗하죠. 내가 조정이란 말이야. 내가 궁전이고. 여기가 조정이고 여기가 궁전이라. 누구한테 질투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뭐 시기심도 시비심도 내려놓고 뭐 가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추구하는 욕심도 내려놓고 뭐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놓으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 깨끗해지는 게 좋으니까 이 깨끗해지는 길로 와 이것이 이제 도의 큰 길인데 큰 길은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큰 길은 도를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새 길로 가고
또 험난한 길로 간다고 하잖아. 굽은 길로 간다. 내리면 좋은데. 내리면 좋아요. 우리 박선희 선생님 공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 뭐 제안서든 무슨 발표회 하는 거 뭐 그래 상 타고 싶어서 이제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냈는데 그렇게 자극에 본인 스스로 노출시킨 거지. 그랬는데 피드백이 상을 못 탔어. 뭐 아무튼 몇 등 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 기분 나쁘지. 자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차렸어? 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구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행위에 노출해야 내가 어느 욕구가 있었는가를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 그래 행위는 하고 왜 교육장 돼야 되니까 교육장 돼야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행위는 하시고 그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계속 행위는 하시고 그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대도인이 되어서 이게 큰 길을 가는 거지. 내려놓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큰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잔잔바리 자, 그래서 쇼핑할 때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아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여기 디다바 학교는 거의 뭐 미니멀 라이프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데 여하튼 쇼핑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거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내 같은 경우 세숫대야를 한 20년 쓴 적이 있는데 세숫대야를 한 20년 써갖고 이씨 이거 뭔데 이걸 뭐 필요한가 그만 물어봐라 이제 나도 하나 사도 된다 이러면서 산 적이 있는데 그만 물어봐라 이거는 하면서 내가 나한테 맨날 필요한 거 그만 물어봐 이 문디 같은 거 이거 5천 원이면 샀는데 이것도 필요한 거냐 물어보고 이제 그만해라 인자는 번다 이가 이러면서 이 경제가 내 같은 인간이 있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러면서 이제 세수대야도 이제 좀 바꾸는 1년에 한 번은 바꾸는 이제 뭘 자꾸 쓸데없이 사고 싶은 게 생길 때는 이거 필요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어, 타자를 위한 공동체, 타자공원, 네,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거는 오케이고. 아셨죠? 그렇게. 이것을 일러 도둑질한 것으로 사치한다는 것이 도둑질한 것이래. 이렇게 막 팩폭처럼 팍 이렇게 찌르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빡 이렇게 찌르는 거. 도둑질한 것이니 도둑질한 것이니 도가 아니로구나. 오늘이 아마 오늘일걸? 오늘이 기독교 연대인가? 기독교 연대인가? 미국인가? 어디서 오늘이 아마 쇼핑 없는 날일걸요? 쇼핑하지 않는 날?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개개인이 각 집안에서 이런 것도 좀 정하면 좋죠. 쇼핑하지 않는 날. 제가 어느 날 현대백화점에서 청소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이렇게 한대요. 청소 잘하는 법이 잘 버리는 게 청소 잘하는 거여가지고 한 달 내에 나는 쇼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한 달 내에 나는 쇼핑 안 할 거야 하고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버리는 거. 한 개씩 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서 집안 정리를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도둑질. 뭐 이제 노자 도덕경도 잘 가르쳐 가지고 이제 거의 뭐 할 게 없네. 몇 장까지 있노? 65장. 아이고 78장. 몇 장까지? 81장까지 있네. 자, 한 장 더 봅시다. 그렇지. 제 54장.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그 근본을 견고하게 한 후에 말단을 경영함으로 뽑히지 않는다. 잘 껴하는 것은 이탈되지 않으니 많은 것을 탐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만큼 하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는다. 자손이 이것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끊어짐이 없다. 자손이 이 도를 전함으로써 제사를 지낸다면 끊어짐이 없다. 그것을 자신에게 닦으면 그 덕은 진실해지고 그것을 집안에서 닦으면 그 덕은 여유 있게 되며 자신으로부터 남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닦으면 진실해지고 집안에 닦으면 여유가 있게 되니 닦음을 그만두지 않으며 펼치는 것이 더욱 커진다. 그것을 마을에서 닦으면 그 덕은 장대해지고 그것을 나라에서 닦으면 그 덕은 풍부해지며 그것을 천하에서 닦으면 그 덕은 넓어진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살피고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집안을 살피고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을을 살피고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살피고 저것들이 모두 그렇다. 천하 사람들의 입장에서 천하를 살핀다. 천하 백성들의 마음으로 천하의 도를 살핀다. 천하의 도가 거꾸로 되고 바르게 되며 길해지고 흉해지는 것 역시 모두 사람의 도와 같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이것 때문이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내용이다. 내가 천하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자신을 살펴서 알고 밖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니 이른바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는 것이다. 와, 우리 디다바학교 이거 하고 있네. 밑줄 짜. 어쩌고 있노? 자신을 살펴서 알고 와, 구하지 않는다. 우리 지금 디다바 그러고 있죠. 야, 뭐 도를 제대로 닦고 있, 도를 제대로 닦고 있어. 도를 제대로 닦고 있어. 아, 씨. 뭐 이렇게 이런 거 읽으니까는 아, 정말 디다바학교 잘하고 있다. 막 뿜뿜인데. 그러니까는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가 된다. 타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타자 입장에서. 타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왜 타자 입장에서 생각이 안 되지? 라고 나를 들여다보고 자꾸 타자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싶은 욕구 이런 거 가지는 거는 좋아요. 이해하고 싶은 욕구 그런 거 이해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욕구를 가지면서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타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나는 살피고 그럼 이게 도다 이 말인 거야. 야, 뭐 디다밖에 사는 거죠? 잘하고 있네요. 한 장 더 해야겠네. 자, 제 55장. 덕을 두텁게 품은 자는 갓난아기에 비유되니 벌, 정갈, 도마뱀, 뱀이 쏘거나 물지 않고 맹수가 이빨로 물어뜯거나 발톱으로 공격하지 않으며 사나운 새가 뿌리로 쪼거나 발톱으로 낚아채지 않는다. 갓난아이는 구하는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충 같은 것들이 범함이 없는 것이다. 덕을 두텁게 품은 자는 사물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 온전함을 훼손하지 않는다. 뼈와 근육은 유약하나 쥐는 것은 견고하고 유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쥐는 것이 지극히 견고할 수 있다. 아직 음양 화합의 원리를 알지 못하나 무사히 자랄 수 있으니 자란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의미다. 어떤 것도 갓난아의 몸을 훼손하는 일이 없으므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다. 덕을 두껍게 품은 자는 어떤 것도 그의 덕을 훼손하고 그의 참된 상태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유약해서 다투지 않고 꺾이지 않는 것이 모두 이와 같다. 지극한 정기이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다투면서 무엇을 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종일 울부짖어도 목이 쉬지 않는다. 지극한 조화이다. 조화를 아는 것에 대해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한다. 사물을 조화로 치우치지 않음을 삼는다. 그러므로 조화를 알면 치우치지 않음을 터득한다. 치우치지 않음을 아는 것에 대해 밝음이라고 한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으며 따뜻하지도 않고 서늘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치우치지 않음이다. 형태가 없어서 볼 수 없으니 밝음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 대해 재앙이라고 한다. 삶은 풍성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풍성하게 하니 재앙이 된다.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에 대해 강함이라고 한다.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마땅한데 기운을 부리니 강하게 된다. 사물이 장성하면 노쇠해지니 이것을 도답지 않다고 한다. 도답지 않으면 일찍 끝난다. 여기서 갓난쟁이는 도를 이룬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갓난쟁이는. 얼마 전에 그 쇼츠에서 유시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대중은 국민이 당원들이 김대중한테는 부채가 있었다니 그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되면서 노무현한테도 그런 부채가 있었지. 지켜야 한다라는, 보호해야 한다는. 인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문재인이 되면서 문재인도 역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재명한테는 당원들이 지켜야 한다가 없다는 거야. "이재명 네가 너무도 강해 가지고 이재명 네가 나한테 뭘 줘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거 자유아동극장에서 강의했던 건데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성공의 비결이 요 구절인 거예요. 요 "사람들이 나를 돕게 만들어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처럼 부처의식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돕게끔. 음. 자, 그러려면 내가 도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도가 되어야 돼요. 어. 그리고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하게끔 만들어야 돼. 어. 그러려면 내가 좀 잘난 체를 안 해야 돼요. 내가 맨날 뭔가 좀 늘 손해 보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여야 돼요. 음. '아 저 쌤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이가. 빚이 또 만수로 해 더 만수로 되는 거 아이가.' 뭐 이런 느낌. 그래야 돼요. 그 막 손익계산 따지면 안 돼요. 음.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되고. 진짜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돼요. 어. 그리고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쪼끔이라도 간 사람들은 자꾸 챙겨야 돼요. 챙겨야 돼요. 전화라도 해서 안부라도 묻고 자꾸 내 마음을 내 줘야 돼요. 어. 그럼 좀 하기 싫은, 그러니까 내가 챙김을 받고 싶지 내가 내 주기가 싫잖아. 맞지? 그지? 지가 내한테 좀 전화가 와야지 내가 전화하기 싫잖아. 전화라도 해야 되고 "내가 언제나 네 편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달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나한테 누가 서운하다 그러면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 "맞아. 네 입장에서는 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 우리도 거꾸로 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어. 그렇게 하고 한 1 박 2 일이나 2박 3일 뒤에 "근데 나는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하면 다 소통이 됩니다. 음. 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모는 우린 좀 여기 인제 다 자식 있는 분들 이제 들어오셨는데 부모는 언제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수성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하고. 근데 우리 엄마 쪽의 삼촌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연대 보증을 해 달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안 해 준다라고 막 우리 엄마하고 또 싸우고 우리 엄마 들겨 패고 막 이랬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초등학교 막 이렇게 수시로 뭐 그런 보증해 달라고 올 때마다 '가난하게 사니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빠 저렇게 화내는 거 보니까 '가난한 저게 나쁜 건가? 가난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아빠 화내는 거 보니까 '저거 나쁜 건가?' 이렇게 하면서 엄마 친척들하고 우리 아빠가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경수 딸 이러니까 다들 나를 일가 친척들이 윤주는 윤경수하고 별개잖아. 다른 인격체라고 안 보는 거야. 나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어. 근데 내 친구 상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까지 하시고 인제 퇴임을 하셨는데 상이 집에 놀러 가면 꼭 낯선 청년이 한 명씩 있었어. 그래 갖고 "상이야 누군데?"는 "아 몰라. 우리 아버지 또 누구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학비 없고 뭐 이런 그렇게 힘든 친구들을 아버지가 자기 집에 이렇게 그 박봉에 그때만 해도 선생 박봉이어서 그 삼형제 키워야 되고 엄마는 전업주부고 그래 엄마도 네 또 영감쟁이 또 데리고 와 갖고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랬는데 내가 대학교 시절인가에 인제 상이 집을 보고 우리 집을 보면서 상이 큰오빠가 그 집이 다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야. 근데도 이상하게 슬슬슬슬 잘 풀리는 거라. 상이 큰오빠가 현대 계열사 1차 밴드인가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 전체가 현대 안에 들어가 붙어. 회사가 현대 안에 들어가 버렸어. 음. 그래서 '아
그 아버지, 사기 아버지 조남을 내가 모르는데 그 아버지의 자녀 이러면 다들 표정이 이래. 또 우리 제후제상이를 데리고 내가 어디에 나가면 이제 디다바 학교 학생들 앞에서는 우리 제후 이렇게 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후제상이는 엄마하고 어디 같이 가면 사람들이 지를 이렇게 반기니까 엄마의 그늘 그리고 사람들이 반기는 거에 대해서 응원받음. 그러니까 기가 사는 거지.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윤경수 딸로 사람들이 기를 내려주게 윤경수 씨가 잘못 살아 놓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뭐 하나 마음을 낼 때도 더하기 빼기 하지 말 것. 그러면 내 살림에 뭐 마이너스가 나니 이런 생각하지 말 것. 우리 디다바 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런 거 너무 잘 가르쳐 가지고 이제 잘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낸다. 마음을 내야 내가 마음을 내줘야 타자가 나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상담센터를 이제 차려야겠지라고 결심했을 때 어떤 다짐을 했었냐면 내가 그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단 한 명이 없었단 말이야. 그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줘야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센터 해도 되겠다 이랬었거든요. 음,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던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해봅시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아름다우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잖아요. 요런 자뻑에 삽시다. 이런 자뻑 아름답지 않아요? 뭐 루이비통 뭐 이런 자뻑 말고 소박하고 질박하게 내가 누군가의 내가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주면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다 보면 그들이 나의 편이 된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내 편을. 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의롭지 않은 거에는 타협하지 마시고요. 영혼 팔지 마시고 정의롭지 않은 것까지 품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디다바 학교의 살롱 이렇게 작은 얼마 전에 클래식 기타회를 갔다 왔거든요. 이은경 대표가 표를 이제 초대받아 가지고 클래식 기타 갔다 왔는데 클래식을 연주하는데 그거는 멋이 그 클래식이라 못 알아들었어 잘. 재미 조금 없었어. 근데 디프리에 와 낭만 있대 낭만 있대 그 콜라나 맥주 뭐 이런 거 먹어가면서 그 클래식 기타를 자기들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 이러는데 거기에 그 연주를 그 학원에서 연주가를 모시고 와서 그 무대를 세워주면서 그 개런티를 그분이 다 지급을 한다는 거라 그 젊은 사람들의 그 클래식 연주가 계승하기 위해서 자기가 섭섭지 않은 개런티를 준다는 거야. 또 낭만 있죠. 그래가지고 이은경 대표도 낯가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처음 뒤풀이하고 가실랍니까? 근데 내가 예 하고 바로 앉았거든. 어째 이래 이런 걸 다 합니까? 하면서 막 그리고 또 막 떠들고 어째 그러고 옵니까? 하면서 말 많이 하시대 쌤이라고 내를 놀리더라고.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 아무튼 처자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그죠? 마음이 그런 마음을 내는 거. 그런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마음을 내면서 계승할 수 있는 거는 계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너무 인연되고 싶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클래식 기타와 해설이 있는 그런 그 큐레이터처럼 음악 큐레이터로 행사를 마련해 볼 요랑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무대에 그분한테 뿅 빠져서 그분 때문에 송년회 날짜도 바꿨습니다. 29일입니다. 그분 모십니다. 그분 모셔가지고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용수 스님 때 오셨거든요. 근데 무료로 해주신다 해서 그 발른 빨리 잡아야지 무료로 해준다 할 때. 한국 10대 기타리스트 안에 들어간다 하는데 10위 안에 들어간다는데 그분 모시고 송년회 하니까 일가 친척 다 모시고 와주세요.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그렇게 합시다.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주더라고. 아주 그냥 고수대 설렁설렁 치는데 그리고 그런
클래식 기타 한 곡이라도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박하고 질박하게 삽시다. 그리고 마음을 내어줍시다. 내어줘서 내가 응원받는 삶, 응원받는 삶. 제가 디다바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열고 계속 시간을 내고 목도 갔는데 시간을 내고 하니까 여러분이 나를 응원해 주잖아. 나도 그 맛에 살고. 음. 이게 얼마나 선순환이에요. 그죠? 돈 생각 안 하고. 그 돈 생각하는 거 좀 하지 맙시다. 먹고 살면 됐지 뭐. 난 진짜 제일 꼬라지 베기 싫은 놈들이 내가 얼만데 하는 것들 제일 꼬라지 베기 싫어요. 지가 얼만데? 지가 뭔데 지가 얼만데? 막 확 막. 내 그런 것들 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별로 보지 못했네. 그리고 그렇게 베풀면 내 새끼가 좋아요. 부모는 내가 베풀어야 새끼 때문에라도 베풉시다. 우리 아버지 짱 나지 말고, 각박한 우리 아버지 짱 나지 말고. 그래서 왜 그리 사셨냐고 한 7년 만에 다시 우리 아버지 산소를 이번 겨울에는 한번 갈 예정입니다. 아버지 산소 가서 아버지 어디서 환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대로 살아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나누기 하겠습니다.